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 선출을 끝내고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친박과 친문, 친정 체계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비주류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노아사 광주시 시민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서민경제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은행에서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됩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적조와 고수온 해파리 피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권을 향한 여야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최근 잇따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속칭 영남당이라 불리는 새누리당은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세칭 호남당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을 각각 당대표로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굉장히 바쁘시죠? 표면적으로는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각각 친박과 친문의 친정체제로 더욱 강화됐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2012년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각각의 대리인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동원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과 포용성의 부재가 본선 경쟁력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로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뽑히던 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찾아 두 거대 정당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양극당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은 양극단 대 합리적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대선 1년을 앞두게 되는 올해 연말이나 아직 비대위 체제인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안팎의 비주류 세력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정계 개편의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여야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노사는 물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문제를 함께 풀자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광주시가 법제화 카드를 내놓았는데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는 노사 상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잘 지켜질까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노사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한쪽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선 지키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꺼내든 카드가 사회협약의 법제화 방안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체결된 사회협약을 노사가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사회협약에 노사 모두가 구속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사민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에도 단체 협약 수준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동관련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은 탄력적으로 정하자고 노사가 합의하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이를 보증했는데 누구라도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 안건으로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야당에도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동 관련 법안을 그것도 광주만을 위해서 개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김대중 센터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 혁신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수소차 정책을 지방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정부의 수소차 정책과 연계해 광주에서 활발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염이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 수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적조와 고수온, 해파리 피해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던 주말.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21.9도로 폭염이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사흘 새 무려 10.6도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순천과 광양, 고흥 등 다른 지역의 낮 기온도 8.8도에서 최대 10.3도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도 기온이 26도에서 28도에 머물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과 광양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18도 내로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이 물러가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여수 해역의 수온은 26도 내외로 적조 생물이 언제든지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바다 수온은 하강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고수온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적조생물이 자랄 수 있는 수온은 아직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잔여 적조생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개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등량만 등 일부 해역에서는 여전히 보름달 물해파리가 밀집해 출현하고 있어 전남 남해안에 내려진 해파리 주의보도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일반 시중은행에 이어서 지방은행에서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은행을 포함한 4개 지방은행에서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지난달 전국 9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2달 만에 취급은행이 확대되는 겁니다. 4에서 7등급의 중신용자가 대상인 사이돌 대출은 보증보험과 연계해 6에서 10%대의 중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직장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나 연금 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대상이 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지 신용대출의 자격 대상이 되는데 사이돌 대출은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만 충족이 된다라면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이망 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이나 카드론과 같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이돌 대출로 갈아타며 금리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이돌 대출은 거치 기간 없이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사이돌에 앞서 올해 초부터 판매된 다른 중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상반기까지 광주은행에서만 총 2,174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는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에다 지방은행까지 사이돌 대출을 취급하면서 중금리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길을 걷다가 착한 가게 본 적 있으신가요? 매달 3만 원에서 2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게를 착한 가게라고 합니다. 광주에는 1,430곳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73곳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서 7년 사이에 18배 넘게 이렇게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비나 의료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기부하는 가게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2014년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동복지 협의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지난해에는 570곳, 그리고 올해는 430곳 이상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착한 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총 9억 5천만 원입니다.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였다고 하는데요. 착한 가게로 인증을 받으면 현판과 언론을 통해서 가게를 홍보할 수가 있고요. 연말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가을 문턱으로 접어들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복귀하고 안치홍 선수도 이번 주 말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이 가을 야구를 향한 막바지 스퍼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뿜어내는 역투. 기아 김윤동이 임시 선발 중책을 맡아 제대로 힘을 냈습니다. 막강 두산 타선을 상대로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5이닝 무실점. SK에서 이적한 고효준 역시 최근 선발과 불펜 가리지 않는 전천후 투수로 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던 기아가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마운드의 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현종과 헥터가 꾸준히 제 몫을 하는 데다가 팀이 어려울 때마다 홍건희와 김윤동, 고효준이 제 몫을 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간 지크가 조만간 합류하고 긴 재활을 거친 윤성민과 김진우 역시 복귀 채비를 갖추면서 꽉 막혔던 선발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타선과 수비 짜임새에 큰 도움이 될 안치홍의 복귀도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합류할 경우 빠르고 정교하고 파워까지 겸한 타격으로 기아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4위로 뛰어오른 기아는 이번 주 SK, 삼성, 롯데 등 하위권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승수를 쌓는다면 가을 야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비리 교장의 학교 복귀를 반대한다며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교장 재직 당시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 해임 처분까지 받은 교장이 3년 뒤에 일선 학교에 교감으로 복귀한 것을 어떤 학부모와 학생이 좋아하겠냐며 이번 인사는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 혁신을 강조한 교육청의 가치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김종식 신임 광주시 경제부시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내정자는 전임 완도군수 재임 시절 부동산과 인사비리, 본인의 흉상 제막식 참석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광주의 정체성은 물론 시민시장의 조력자로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산구 경제고용진흥원 2층에 문을 열고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과 교육, 홍보 지원,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752개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들 기업과 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대신 고용보장 등 공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주민을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용 회복을 위한 법률 자문과 법원 업무 대행, 그리고 금융복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주민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일자리를 알선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가 윤장현 시장과 장희국 교육감, 광복회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술국 7 추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희국 광주교육감은 특강을 통해서 진정한 과거사 청산과 한일 양국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경술국 7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봉사동아리가 곡성군 오곡면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떠났습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 문화광장에서 견우직녀 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회천면 율포 해수풀장과 솔밭 해수욕장 일대에서 전어축제가 열렸습니다.